그래서 도심지에 노화된 경제 기반행을 올려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걸린 재생. 그래서 전국에서 해서 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 기반행으로 당첨이 되면은 250억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걸린 재생으로 당첨이 되면 100억을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엊그제 선거했죠. 지금 돈 준다는 지금 다른 일 하게 생겼어요. 이거부터 먼저 해야지. 공무원을 동원해서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자체가 말이죠. 왜냐면 도로도 좀 청소도 해주고 해서 표가 나오죠. 그래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었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다 올렸죠. 올렸습니다. 자, 올려서 뭐를 했느냐. 이제 올리면 선정을 해야죠. 그게 바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자, 세 번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선도지역 지정이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올린 것을, 요거는 이제 화면으로 그냥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와 있는데요. 자, 2014년도에 전부 올리래 가지고 지금 제1차를 2014년도에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 기반행, 이건 하나만 적고 그냥 바로 화면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경제 기반행, 그 다음에 걸린 재생형. 그래서 경제 기반행을 2개를 선정했죠. 여기에, 그 다음에 걸린 재생을 11개를 해서計 13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산역 주변하고 청주시 연초 제조창자, 옛날에 청주시에 담배 본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담배를 많이 안 하니까 하지만요. 그리고 서울 종로의 창진중 이제에서 경제 기반행, 도심지에 노화된 거 2개, 이렇게 해서 13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2016년도에 다시 또 선정을 합니다. 제2차를 33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기반행 5개, 이게 28개, 33개를 또 전부 올리래서 전국을 골고루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제3차를 또 하게 되죠. 제3차. 제3차는 작년 연말인데 2017년 12월에 몇 개를 했습니까? 68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51개를 결정합니다. 51개. 그래서 경제기반행 하나, 걸린 재생 50개에서 51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4차 언제 했죠? 2달 전에 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날 부랴부랴 99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99개를. 자, 그래서요, 이 96개, 그 다음에 이 3개, 이래서 99개를 선정했다. 이걸 왜 제가 이걸 중요하게 설명드리냐면요. 지금까지 선정한 게 196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한다. 어디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연 100개씩 500개 이 현장을 만들어야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했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났으니까 연 100개씩 500개를 한다고 공약사항이니까 그거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이 이랬다 했다. 196개를 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 현 정부가 꼭 한다고 생각했냐면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2013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누가 할 일이었죠? 정부가 할 일이요. 일반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요거까지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부가 할 일이니까 뭐 또 늘 필요 없어요. 정부가 법도 만들고 이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했다. 이제는 뭐 할 때예요? 이건 다 만들 만큼 만들었죠. 이제는 일을 해야 돼, 일을. 그래서 이게 뭐냐? 실행에 옮겨야 돼요. 그것을 네 번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실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활성화 실행을 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되죠? 기업이 들어와야 돼. 국가에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이야기할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입찰할 때죠. 그래서 언론에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입찰을 했죠. 아까 이 앞에 있는 청주시 내덕동하고 천안 역세권은 이미 현대건설이 수주가 됐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이야기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부동산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거의 개발 안 된다고 보시면 맞다. 여기 들어가면은 국가가 돈을 일단 기본 정비시설 투자하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렇지 않는 지역은 될까요? 다 안 된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이 뒤로 빠져나오면서 모든 패러다임이 이쪽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500개의 현장 중에서 196개의 현장이 생겨났죠. 여기에 전부 기업들이 참여해서 이제 기업이 다 입찰에 참여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전에부터 계속 연결되어 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친척 살고 계시는데 또 여러분이 지방에 사는데 여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 오늘 저녁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야 지금 일이 되는 것이다. 자, 서울도 문제를 삼았다가 서울도 7개를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안 한다고 했다가 7개를 집어넣었죠. 7개를 집어넣었다. 은평지구에서는 여기에 안 넣어준다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도시재생을 이야기했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총 몇 가지인가? 도심지의 경제기반형, 그 다음에 근린재생을 이 4가지로 나눈 거는 이번 정부가 나눴습니다. 근린재생을 중심시가정, 일반근린, 주거정비의 우리 동네 살리기. 중심시가정을 왜 나눴냐면요. 지금 한 달 있으면 창동 상계지역이 2차에 합격이 된 거죠. 자, 창동 상계지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게 원도심입니까? 원도심 아니에요. 원도심은 서울역, 이 강남이다. 근데 저기도 노원역에 가면 중심이에요. 그죠? 그 지역의 중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시가지행이라고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중심시가지행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이 아니지만 약간 벗어난 데서 상업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일반 근린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규모까지 다 정했죠. 경제기반은 50만 제곱미터까지만 하라. 중심시가지는 20만. 일반 근린은 10만에서 15만. 주거정비는 5만에서 10만. 너무 크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재생.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 지역을 전부 도시재생으로 발주한다는 거죠. 어떻게 한다는 거 보세요. 국가가 1단계는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이 도로를 내겠다는 거고, 공용주차장도 땅을 사가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 국가가 지금 샘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이럴 테니까 민간 여러분이 이 사이에 와서, 재건축을 소규모로 해달라. 이거죠. 이거다. 근데 지금도 시큰둥하고 있다. 이래가 뭐 돈이 될까?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도시재생이 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천안역세권은 현대건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가가 누굽니까? 박원순 시장입니다. 정부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혼자서 4년 전부터 도시재생을 열심히 해왔다. 3조 6,500억을 들여가지고 서울 도시재생 2025년 계획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도시재생을 했느니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여기에 사는 사람도 모른다. 1,000억을 투자했는데 왜 그럴까요? 서울 시민은 서울시장에 도시재생한 거를 서울역 앞에 고가다리에 화분 5개 갖다 얹은 거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어렵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요. 본론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일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요거 직접적인 것을 제가 들어가면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요 지역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근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5명이 여기서 좀 재건축을 해가 5명이 똘똘 뭉쳐가 하려는데 그런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법은 없다. 이걸 여기를 하려면 적어도 100명 이상 추진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합을 해가 허가를 넣으면 내줘도 6명이 재건축을 했다 내주면 절대 우리나라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개인이 한꺼번에 사가 짓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요. 안 해주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요. 서울시장이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도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되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시재생에는 이 법을 모르면 전혀 이해가 되기 쉽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4개의 가로라는 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겁니다. 4개의 도로에 접해가지고 여기에 주택하고 상가가 20년 동안 노화되어 있다면 이 지역은 동의만 해가 올리면 7층까지 재건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2015년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땅이 20년 동안, 이 좋은 땅이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노화되어 있는 땅은 천년기념물이다. 이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걸 보고 우리는 탁상공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합니다. 2014년도에.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한쪽 면만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면 되겠다. 대신 그럼 공무원들은 왜 이랬을까? 이유는 있어요. 대신 6m 도로를 자기 땅 내부에다 만들어라, 뺑 돌아가면서. 그걸 안 해도 지금 사업성인데 6m 도로를 만들면 됩니까,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불이 나면 여기 있는 사람이 거기 튀어나오지 못하고 다 죽을 거예요. 도로가 없다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6m 도로를 안 만들면 여기는 7층 높이를 평균, 그냥 일률적 7층 높이를 해주는데 여기는 평균 7층으로 해주겠다. 땅값이 여기가 비싸요? 여기가 비싸요? 여기가 2배나 비싸요. 그럼 여기는 10층 올리게끔 해주겠다. 그럼 이 뒤에는 몇 층 올리면 되죠? 4층만 올려도 된다. 여기 현재의 도시재생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입니다. 그래서 저 법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느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땅이 작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역세권, 전통시장, 뉴타운 해제지, 저층 주원호구지, 폐공장 부지, 군부대 주둔지, 철도 역사, 세대 상권을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다 선정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고 정리해놨죠. 그래서 연 10조씩 50조를 투자하고 연 100개씩 500개의 도시재생 현장을 지정하겠다는 거고요. 임대주택 17만 가구, 청년주택 30만 가구로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허가를 빨리 내주기 위해서 모델도 저층, 정비사업, 역세권 이래서 6개의 모델을 전부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일 문제는 뭘까요? 이제 요거 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다 좋아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다 좋은데 월급 나오는 거 뻔합니다. 아무리 기획세와도 돈 없으면 다 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다. 기획세와는 뭐예요? 나라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조 원은 정부에서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5조 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시주택기금을 가져온다. 문의만 바꿨다. 이것은 뭐죠? 임대주택 지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조 원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은 LH공사밖에 없어요. 그런 게. LH공사 자기 빚도 못 갚고 회계 처리만 살짝 해놓은 거다. 지금 8조가 빈다. 8조가. 그래서 시큰둥하는 겁니다. 야, 저러다 많은 거 아니냐. 돈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요. 자, 2조는 이제 요것은 알아야 우리 진행될 것인가. 2조는 정부에서 가온다니까 100% 나옵니다. 2조. 5조가 문제인데요. 이 5조는 임대주택 지으려고 나온 돈인데 그래도 한다고 했으니까 30%만 가져온다고 칩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1.5조. 그 다음에 만약에 3조가 공기업에서 가온다는 이것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출가 30%만 가져오자. 그러면 1조입니다. 그러면 4.5조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요. 현 정부가 5년 동안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도시재생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건설의 이 공정을 보면 처음에는 거의 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 중간에 가서 돈이 들어간다. 벌써 2년 지나서 돈 별로 안 들어갔어요. 연 10조씩 하기로 했죠. 근데 여기 돈 거의 안 들어갔어. 내년 중반까지도 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은 2019년 중반부터 간다면은 요 돈만 나와도 완전히 불가능한 아니다. 어느 정도 건설 공정이 처음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하느라고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다.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전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는 진짜 핫한 부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론인 도시 재생이 앞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까지 했고요. 보통 제가 CEO 과정에서도 2시간 반을 하는데 지금 1시간 반 안에 이걸 끝을 내려고 하니까 제 스스로가 중간에 바빠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올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된 거죠. 잘 몰라요. 거의 잘 모르고 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뭘까 하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2018년 2월 9일 날 첫 시행이 들어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합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그걸 원어로 하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특별법입니다. 이것이 2월 9일부터 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라고 약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자, 그래서요.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이걸 조금 손을 본 겁니다. 잘 되게끔.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다른 것은 다 못하고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책에 보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합쳐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 바꿨죠. 통폐합을 지금 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이. 그 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합쳐서 그냥 재개발사업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던 것들을 이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5년 동안 시행했는데 실적이 한 건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소규모 주택,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 특별법이라는 걸 요번에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도심지를 개발하는 법은 이 법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이 법으로 통일이 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만은 그래서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그래서 사실 어저께 말했죠. 저층 주거지 일이 안 되니까 저층 주거지 사업 모델 포럼을 창립을 했습니다. 빈 교수님하고 어저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실제적으로 지금 말로만 하고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저께 창립을 해서 이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이 실제 모델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갔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은요. 한번 위에 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례로 그냥 할 거고요. 2인 이상만 서로 동의를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2인 이상만 동의를 하면은 서로 맞백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맞백 건축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은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아까 얘기했죠. 한쪽 면만 6m에 도로 접해도 20가구만 동의하면 할 수 있게끔 된 법이 요 법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200세대 미만일 경우에 이것은 일반식의 방법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 세 가지를 뭉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지고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좀 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면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 요거는 그냥 화면을 보겠습니다. 단독 주택 재건축을 하다가 이게 없어졌어요. 주택 재개발 사업은 전부 정비구역을 해제해줬죠. 단독 주택 재건축도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다시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쪽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단독 주택 재건축 사업이 없어진 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전을 해줬다가 그래도 사업이 안 돼서 요번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법으로 다시 법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정비사업법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거 만드는데 지금 한 달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빠뜨리고 제가 못 넣는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여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부 다 기본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이건 5년 걸려요.